1년 전 남편과 결혼한 후 나이는 20대 후반인 초등학교 선생님인 여성입니다. 어른들이 선생님을 좋아해 주시기 때문인지 예전부터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만남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제 나이가 어리고 이전에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소개팅 기회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전 남자친구와 예상치 못하게 헤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때 주변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선자는 동료 남자 선생님의 친한 형이었는데 집안이 유명한 부자이고 성격도 정말 좋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는 남자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에 몇십 년째 있는 갈비집이 있는데 그분이 부모님을 이어서 새로운 2호점을 영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몇 채의 건물을 소유한 오래된 지역 상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왜 나를 만나려 할까 생각했지만 그 형님이 요즘 들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 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상형으로 생각한다며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도 한선 있는 소개팅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와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꽤 괜찮았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대화를 이끌어 주었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유지해주며 세심함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제 직업을 너무 칭찬해 주었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며 저를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러워했죠. 아이를 좋아하냐며 자주 내게 물었고 그는 항상 아이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업에 따라서 아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이를 열렬히 좋아하는 것은 좀 아니요. 물론 우리 반 아이들 모두 사랑스럽고 귀엽기는 하지만 가끔 제 말을 안 듣거나 짓궂은 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게 된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깊은 사명감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가 조금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소개팅을 마친 뒤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우리는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중에도 남편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주었고 주변의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편이 사장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런 건지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꼭 차로 데리러 외주고 밥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적어주세요. 마침내 사용시간 동안 동료 선생님들의 것까지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였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자신의 가게로 함께 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주문한 음식보다 훨씬 푸짐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은 남자 정말 잘 만났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제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자 남편과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조금 서두르는 느낌도 있었지만 이 사람의 진심을 믿으며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처음 만나자마자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들어왔다며 칭찬을 해주시고 없는 칭찬까지 모두 해주셨고 저에게는 혼수조차 필요 없고 몸만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신혼집도 해주신다고 하시고 제가 출퇴근하기 편하도록 차도 한 대를 뽑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뭘 해드릴까요 싶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신부감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왔지만 실제로 부잣집에서 좋아해 주시다니 의아했습니다. 우리 집은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했죠. 또한 그날 시댁에서 처음으로 만나본 남편의 몇 번 말했던 막둥이 동생이라는 막내 도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금슬이 너무 좋으셔서 늦은 나이에 막내가 생겼다고 했는데요. 직접 만나보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는 9살이었고 아들은 남편과 19살 차이로 나와는 10살 차이가 났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머니께서 20살에 남편과 결혼하셨다고 하셨는데
40이 다 돼서야 막둥이를 또 낳아보셨다고 하셔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다운 성격을 가진 남편과는 달리 막둥이 아들은 수줍어하는 편이었고 아마 사춘기 때문인지 많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 형제 중 어려움이 있는 건지 특히 제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시어머니는 뭔가 괜히 늦으니 상견례를 빨리 하라며 질질 끌기 싫어하셨고 결혼식 위치를 빨리 잡으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결혼식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는 내 남편과 시댁에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저한테 너를 시댁에서 좋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만 결혼을 서두르지 말아달라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결혼 날짜를 잡자마자 차 한 대를 선물해 주시고 넓은 아파트를 구해 주시며 두 사람이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48평 아파트는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넓을 것 같았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며 이사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큰 아파트를 추천하셨습니다. 집에서 시작하라 하셨어요. 집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골라주시고 사주셨는데 집계가 끝나자마자 가전제품 같이 보러 가자고 끌고 가셨죠. 가장 비싸고 좋은 제품으로 턱턱 골라주시고 혼수까지 모두 사주셨습니다. 이러다가는 빈손으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 우려서 침대라도 제가 하겠다고 역부족을 들고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너무 친절하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 하셔서 시댁에 가서 사돈어른을 만나러 갔을 때 한우갈비를 주시거나 같이 사는 거라고 하시며 부모님께서 두 분 품지갑도 선물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거절을 하려 해도 워낙 완강하게 주시니까 그럴 수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콩을 구워 먹듯 결혼 준비를 마치고 작년 봄에 결혼식까지 좋은 곳에서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에다 지역 유지라고 들었는데 결혼식장에 화환은 많이 들어왔지만 어째선지 남편의 친구들은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찾아와 준 제 친구들이 결혼식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그냥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친구도 없으니 남편이 나가서 술 먹고 놀러 다닐 일도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려고요. 드리러 갔다가 시어머니가 날마다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야? 라고 물으셨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앞으로 준비해봐야죠 라는 대답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준비는 다 해놨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며 하루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뼈대 있는 양반집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어머니는 사남매 중 막내 도련님도 그렇고 이 집안이 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남편도 내심 아이를 빨리 갖길 원할 것 같아요. 원했지만 저는 그래도 신혼생활을 최소 2년 이상 즐긴 다음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길게 내면 저과 맡은 학반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조금만 둘이 신혼생활을 한 후 천천히 아이를 갖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해보았지만 남편도 그 부분에서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학교 때문이면 그냥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만 낳고 키워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도 원하시니까 빨리 아이부터 갖자. 아이를 낳아야 생활이 안정된다고 생각하구나. 나는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야. 얘 결혼 전에는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서요. 좋다더니 애를 갖기 위해 그만두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도 사실 저는 아이를 갖기에 마음이 촉박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나이도 있어서 한 해 동안은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 우연히 만나는 많은 아이들의 엄마들을 보면서 여성으로서가 아닌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지기 전에 짧게라도 제 삶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가 지금 바로 생겨나지 않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아직도 소식이 없냐 고 안달을 내시면서 임신이 잘 되는 약이라며 꼭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보약까지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혼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도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 보였고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가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집착을 넘어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별일은 없는지 물었으며 카톡으로 임신에 좋은 음식들을 보내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제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건너오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거의 대부분 저희 부부의 아이 이야기 위주로 진행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물으시며 늦기 전에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아니 어머니,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아봐야겠죠. 제가 아직 20대이지만 남편은 얼마 남지 않아 40이라고 장난스럽게 말씀했더니 어머니는 정색하시며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애야 라며 엄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웃었지만 어머니의 답변에 갑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졌어요. 내 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라고까지 덧붙였죠. 사람이면 저는 뭐 문제 있는 사람인가요? 제가 기분 이상의 뾰로통에 있자 남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요즘 이렇게 바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면서 서로 마음 편하게 먹으면 금방 아이가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학교를 당장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제게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닌가요? 아무리 아이를 위해서라지만 제가 고생해가며 얻은 직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어머님이 말씀 너무 심하게 하셨어. 당신은 문제없는 사람이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투덜거렸고 남편은 그게 그렇게 아니라며 단지 자기가 건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아이를 빨리 가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우리 부부가 얼마나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저나 남편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시동생이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졸업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졸업 앨범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앨범에서 금방 시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다가 귀엽기도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에 짧게 자기소개하는 글에서 혈액형이 데이비형이라는 말을 읽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시아버지는 B형이면서 B형이고 어머니는 O형인데도 형제들 사이에서 AB형 자식이 나올 수는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O형인데 시아버지가 B형이고 어머니가 O형이 맞다는 것을 듣고 혼란스럽고 복잡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남편을 불러 혈액형을 따지고 시부모님과 남편 및 시동생들의 혈액형을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DNA 검사와 출산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속으로만 의문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셔서 제 부인과 저와 함께 따라오라며 어딘가에 함께 가야 한다는 데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일로 불러들이셨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이상한 한의원이나 생식기 관련 목적 장소로 끌고 가는 이상한 상황인 줄 알았지만 도착하니 산부인과였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답답했지만 먼저 부부가 검사를 받았고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시어머니가 밥이 좋아야 아이가 생기는데 같이 좋아야지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너무 억울하여 참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신경을 쓰지 않았다. 뿌리를 내리는 씨앗은 튼튼해야죠. 어머님은 다시 제 말에 발끈하며 화를 내시더니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니들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전부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 어머님은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라는 걸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떠돌던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그렇게 확신하시는지 혹시 남편한테 숨겨둔 아들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제 말에 어머님이 놀란 토끼눈이 되어 당황하는 모습을 숨기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수없이 너의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게 무슨 의미야? 갑자기 이상리한 어머님의 놀람과 화를 내는 반응에 순간 모든 상황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어요. 왜 연령 차이가 큰 동생이 있는지, 왜 학교 선생님을 1등 신부감으로 생각했는지, 만나서 얼마 안 돼 결혼을 서두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도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도전에 졸린 봉차를 모았는지. 모든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에 따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나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시댁 식구들이나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어머니께서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셨고 저는 브링클리닉이든 무엇이든 이제는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며 따라 나오면서 이건 그저 실수일 뿐이라며 시동생은 앞으로도 없는 사람처럼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과 시동생의 나이 차이는 19살이고 정확하게는 남편의 아들이기에 시동생이 아니라고요. 대체 남편의 학창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듣지도 않고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제 뒤를 따라와서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 사람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속여서 미안하다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내 아들이 맞지만 예전부터 엄마가 키워주셔서 이제는 동생이나 다름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외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고 웬만한 일이 없다면 미국에서 살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 눈에 띄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더 황당하고 그에 대한 정이 더욱 사그라들었어요. 그 아이는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길래 아버지라도 부르지 못하고 집안에서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죽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지요. 원래 족보상으로 보면 제가 새엄마인데요. 그동안 형수님이라고 불러왔는데 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생각할수록 정말 속이 타버리도록 화가 나서 남편과 시댁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짐을 싸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내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었어요. 방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는 아버님이 찾아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승질을 내셨어요. 제가 아이를 책임지고 앞으로 미국에서 살게 한다고 그 애를 떼어갈 것이라며 너는 신경 쓸 일이 없다. 너희 둘만 행복하게 사면 나는 만족한다고 말하셨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여놓고 이렇게까지 사악한 시부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된 일에 대해 어릴 때의 놀이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는 가난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친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제 동생처럼 저를 키우시다가 아는 사실을 듣고 현재 후회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한 번도 스스로를 아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런 인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친모에게 사실을 전하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제게 주었던 자동차 열쇠도 반납했고 사실 제가 혼자로 구입한 것은 침대뿐이라 집을 구하고 몇 일 후에 침대만 들고 가니 마무리가 났어요.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소송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년은 그 여자가 일하는 일이 싫어서 이혼을 선택했던 거잖아. 우리도 그냥 바로 이혼해야겠다고 합의했어. 먼저 위자료까지 정해서 서류를 가져왔지. 내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도장을 찍었어. 첫 해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 제 남편과 나를 소개시켜준 동료 선생님은
자기도 정말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계속했어. 어찌되었든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괜찮다고 용서했어. 비록 이혼녀가 되었지만 연봉 정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았고 이미 있었던 일인데도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어. 따지자면 아직도 20대 초반의 초등학교 교사이고 내 잘못은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혼 한 번 해본 게 큰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막둥이 도련님이었고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막둥이 도련님이 유학 간다며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었고 진짜 미국으로 갔다 하네요. 그리고 클리닉에서 검사 결과도 뒤늦게 들었는데 당연히 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제 문제가 아니라 전 남편 쪽 문제였겠죠. 올해까지만 일하고 내년에는 타 지역으로 정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네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 있습니다. 조건이 좋을수록 더 의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막둥이 시동생분이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인간들은 언젠가 꼭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